아이 키우다 보면 참 생각이 많아지곤 하는데요. 아이를 들여다보는 일은 결국 나를 들여다보게 하고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때는 우리 모두 아이였는데 언제 이렇게 변한 건지 문득 한 대형 서점에 걸려있던 글귀가 생각나네요.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일상에 치여 돌보지 못하고 한동안 잊고 있던 아이. 오늘은 그 아이를 꺼내 말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행복한 교육 세상 문지혜입니다. 5월 9일 목요일 라디오 행복한 교육 세상 우효 민들레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7387님께서 첫 곡 너무 좋네요. 왠지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 라행새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셨어요. 오프닝 들으면서 그 옛날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때 그 아이가 보고 싶고 궁금하시다면 멀리 갈 거 없죠. 지금 옆에 있는 내 아이를 들여다보면 그때 그 아이가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아기가요, 짓고 있는 표정, 하고 있는 행동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래, 내가 3살 때 딱 저랬겠구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소름 끼치게 오버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모습이 유독 마음에 걸린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그래요.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모습이 참기가 힘들어서 나를 화나게 한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모습이 참 걱정스럽게 느껴져서 내 안에 불안을 만들기도 한다 정도로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요. 부모다 보니까 남들에게는 크게 보이지 않는 우리 아이의 부족한 점이 되게 큰 결점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유독 우리 아이의 거슬리는 그 부분이요, 내 어린 시절 싫었던, 바꾸고 싶었던 나의 모습일 수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어린 시절의 나를 보듬어주지 못하셨었다면 그때 내 모습을 담고 있는 우리 아이, 어린 시절의 나를 충분히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황선아 님도 인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문지혜 씨 반갑습니다. 류경애 님도 출첵합니다. 인사해 주셨고, 오늘도 역시 유튜브로 시청하시면서 댓글로 참여 가능하시거든요. 유튜브로 윤선미 님께서 안녕하세요. 아기 낮잠 자고 일어나서 같이 들으러 왔습니다. 한 2시간 푹 잤나요? 3856님, 나이만 먹었지. 내 마음은 아직도 어릴 적 그때 같은데 갑자기 어른이 되어버린 기분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서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맞아요. 함께 성장한다는 말이 딱 맞네요.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4시부터 6시까지 라행새 문 열려 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 들어오셔서 고민상담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올려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해드리죠. 방송 중에 문자와 반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반디와 카카오톡 플러스는 무료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역시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스튜디오 모습 보시면서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목요일이에요. 새로운 선생님 모시는 날이죠. 오늘은요, 상담심리 전문가 마음터 심리상담센터 정형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심리상담센터 운영하시면서 아이들의 등하원을 책임지시는 주 양육자라고 하세요. 아빠십니다, 동시에. 예. 어느 선생님이 딱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역시나 그 선생님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정영수 원장님,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자,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요, 옥상달빛 칵테일 사랑인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원장님 바로 만납니다. 옥상달빛 칵테일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4658님, 오늘 목요일
매주 새로운 선생님 나오시잖아요.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좋은 분께서 함께 해주실까요? 귀 쫑긋하고 있어요 하고 기대감을 나타내 주셨네요. 이현님께서는 정형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라잉새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해 주셨고요. 바로 모실게요. 오늘 처음 모십니다. 마음터 심리상담센터 정형수 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사람 정영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요 앞에 있는 화면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부끄러움이 좀 있으신가 봐요. 많이 부끄럽습니다. 예, 긴장도 좀 되시나요? 네. 화면은 어쨌든 잘 나오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네. 자, 우리 일단 선생님 소개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라디오 행복한 교육 세상을 비롯해서 EBS 라디오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뭐 방송 출연은 이제 두 번째. 방송 출연 두 번째세요? 네, 입니다. 예. 네. 혹시 그 첫 번째 출연이 어디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다양한 어떤 직업들을 소개하는 예. 뭐 땡땡땡 뭐 직업 쇼 뭐 예, 그런 예, 라디오였어요. 아니에요. TV. 아, TV 심지어? 예. 네. 그때가 더 긴장되세요? 지금이 조금 더. 지금이 더 긴장되죠. 아, 그러세요? 네. 예. 심리 전문가시고요. 상담 네. 심리 전문가로서 심리상담센터, 마음터 심리상담센터를 운영 중이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출연은 사실 거의 안 하셨는데, 뭐 그동안 팟캐스트라든지 뭐 개인 방송은 종종 해오셨기 때문에, 4811님의 말씀처럼 뭔가 상담 내공이 대단하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어요 하고 기대감을 나타내 주셨네요. 어디서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4811님께서. 옷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의상 때문에. 네. 예, 약간 독특한 옷으로 약간 개량한복 같은 느낌의. 네. 예. 뭐 평상시 개량한복, 네. 복장이세요? 상담소에 있으면 예. 뭐 거의 이제 하루 종일 예.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편안하고 이완돼야지 내담자도 편안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이제 감수성, 민감성을 높이려면 제가 뭐에 좀 이렇게 구속되지 않는 느낌 저는 편안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무복입니다. 아, 이게 근무복이에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뭐 모임이라든지 다른 네. 뭐 약속 장소 나가실 때는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시나요? 그냥 일반 복장 일반 많이 복장하시고. 입죠. 예. 그거- 그러면 오늘 스튜디오에 오시는 것도 말하자면 이제 그 일하러 똑같이 네. 상담센터에 나오셔서 내담자분들 만나시는 것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이제 오셨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럼 고민 사연에 대해서 응해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죠. 라디오 행복한 교육 세상 원래 알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소문을 좀 들으신 거예요? 누다심. 네, 강현식 선생님. 네. 하고 조용원 선생님. 네. 뭐 통해서 알게 됐죠. 예. 네. 누다심 선생님하고는 이제 대학원 시절에 예. 그 학교 앞에서 그 옥탑방, 예. 자취방에서 심리학 스터디 하면서 시작된 뭐 인연이고요. 예. 예. 조용원 선생님하고는 뭐 팟캐스트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사실 조영은 선생님도 누다심의 강현식 선생님하고 이제 같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네. 선후배 사이시라고 들었고, 그럼 강현식 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선배죠. 선배시고요. 네. 예. 조금. 예, 네. 조금 네. 전혀 티가 안 나네요. 네, 성공했습니다. 네. 우리 누다심 강현식 선생님 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일반 상담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초등학생 아이들이죠. 초등학생 두 그 아드님을 키우시는 주 양육자로서의 고민도 함께 나눠주셨던 네.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도 두 아이의 주 양육을 맡고 네. 계신다면서요? 뭐 그런데요. 예. 제가 주 양육 맡고 있다고 하면 아내가 한마디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억울하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그 주 양육 네. 쭉 맡으라고. 아, 그러고, 좀 맡으라고. 네. 그럴 것 그럼 같습니다. 지금 자녀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6살 딸아이, 네. 4살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딸, 아들. 아직 6살, 4살이면 선생님 손이 많이 갈 나이네요. 네, 많이 가죠. 네. 오늘 아침도 전쟁처럼 치르고 나오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치르고 나왔습니다. 네. 나왔어요. 네. 뭐,
그래도 아들이 아빠 오늘 뭐 라디오 나갈 것 같아. 그랬더니 잘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잘하고 오라고 응원해줬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도 매일 아침이 전쟁 같은 등하원의 네. 시간들을 치르시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 라디오 듣고 계시는 우리 대부분의 어머님, 아버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네. 알고 계시고 그 고충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7319님, 누다심 선생님도 다정한 아버지였잖아요. 정영수 선생님도 비슷하시겠죠?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다정다정하십니다. 어떤 아빠세요, 진짜?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물어본 적은 있는데 아직 어려서 네. 난감해 하더라고요. 네. 네. 최소한 그냥 약속을 지키는 아빠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엄격한 편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뭐 딸 바보, 아들 바보? 우리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다정다정하세요. 어떠세요? 아이들 낳기 전까지는 네. 막 그 친구 같은 아빠 뭐 이런 얘기들 저도 좋아 보이고 그러고 싶었는데요. 친구 같기도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단호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예, 예. 어. 그럼 실제로 이제 집안에서 아빠로서의 역할은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신데, 그러면 상담센터를 찾아오시는 우리 부모님들께는 어떤 부모님이 되셔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같아요? 어때요? 그것도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막 공감하고 아이를 이해해주고 이런 거를 정석으로 저도 이해했는데요. 예.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부모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공감해줘라. 자기가 뭐가 지금 힘든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거,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풀어서 애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애들이 어리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잖아요. 사실 못하죠. 예. 그런데 사실 애써서 진심으로 얘기하면 느낌이 뭔지 알고 수긍을 하는 거를 보게 돼서 그냥 우리는 네가 어린데 내가 말해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더라. 내가 얼마나 아이에게 진솔하게 얘기할 준비가 되었냐가 예.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셔라. 예,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거 힘든 거는 얘기 안 하겠다. 필요한 것만 꼭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벗어나셔도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엄마가 어려운 감정, 네. 너한테 지금 왜 지금 마음이 불편한지, 네. 뭐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자꾸 모를 것이다가 아니라 말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 선생님은 주로 그러면 그 어떤 분들을 상담을 하세요? 예를 들면 뭐 아동, 뭐 청소년, 네. 성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주로는 성인. 주로 성인 상담을 주로는 하세요. 성인입니다. 부모님들이신가요? 주모님들이 더 많죠. 네. 왜냐하면 30대에서 50대 네. 정도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요. 선생님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이 있으시겠지만 주로 어떤 문제들을 좀 많이 다루고 싶어서 오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박사 논문을 아무래도 상실이나 사별 뭐 이런 쪽으로 썼기 때문에 네.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상실이라는 게 사실 폭넓은 개념이잖아요. 이게 사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뭐 누군가하고의 헤어짐, 내가 떨어져야 되는 마음 이런 등등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아무래도 오시죠. 그렇군요. 선생님은 무슨 계기로 이제 상담 심리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는 뭐 추리소설을 예. 많이 좋아해서 흠뻑 빠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막 이런 뭐 증거들을 막 이렇게 퍼즐링 해서 이렇게 딱 맞춰지고 네. 이런 게 아주 흥미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중학교부터 해서 제가 좀 침울한 편이었어요. 침울한 아이여서 네. 저도 이제 밝고 긍정적이 좀 되고 싶은데 그럼 도대체 나는 뭐가 달라서 좀 밝지 못한가? 그 뭘까라는 걸 좀 생각해보고 뭐 나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 좀 퍼즐링 비슷하게 요거를 해보려는데 뭐 잘 될 리가 없죠. 없죠. 예. 네네. 나중에 심리학이라는 걸 하면 뭐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면 뭐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좀 이해하고 변화시켜보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하셨는데, 그럼 심리학 공부를 하시고 나서 좀 이해하게 되셨어요?
예, 예약이 됐죠. 예. 그거는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정형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2시간 잘 부탁드려요. 선아님께서 인사해 주셨어요.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 상담 나눠볼게요. 저희 꽁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것 때문에 조금 긴장이 더 되실 거예요. 아, 네. 예, 그래도 재미있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사연에 대한 의견, 궁금증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반디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도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댓글로 참여 가능하세요. 걸 아스피린 준비했어요. 엄마, 우리 강아지 흰둥이 왜 병원 가서 안 와? 많이 아프대? 나 실은 흰둥이 하늘나라로 떠났어. 뭐? 흰둥이가? 정말이야? 흰둥이 좋은 곳에 갔대.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늘에서 잘 있기도 하자. 응? 흰둥이가 안 돼. 그만 울어. 응? 엄마도 슬프다. 왜 죽었어, 흰둥이 왜? 내가 괴롭혀서? 아니면 밥을 너무 많이 줬대? 흰둥아. 절대로 울 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흰둥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만 울어.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어떡해, 흰둥아. 역시 꽁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3045님 잘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아빠 같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엄마 같았습니다. 4921님은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간 우리 집 강아지 생각이 납니다 하셨는데, 진짜 이거 저도 이 첫 번째 사연이 지금 너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아기도 강아지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계속 같이 자라온 상황이거든요. 강아지 나이가 벌써 한 6살 정도 됐으니까 보통 평균 강아지들이 수명이 한 15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17년. 그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미리 좀 네. 걱정이 되는 네. 부분이 있어요. 사실 선생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셨던 상실의 범위에 해당되는 첫 번째 사연이겠네요. 정영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 익명의 청취자가 보내주셨고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강아지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대요. 사연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딸을 둔 엄마입니다. 지난달 저희 가족과 10년을 가까이 함께한 강아지가 갑자기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됐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서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겠지 예상은 했었는데 큰 병은 없던 터라 안심하던 차에 저희가 준비할 새도 없이 그렇게 먼저 가버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남편도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힘들더라고요. 며칠 밤을 설치고 또 멍한 상태로 보내곤 했어요. 그래도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 이별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딸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들이 태어나던 무렵부터 강아지도 저희 가족과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딸들에겐 강아지가 친구이자 가족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이들에게 강아지의 죽음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을 때 정말 오열을 하더라고요. 숨이 넘어가도록 울고 또 우는데 그런 모습은 처음 봐서 어찌해야 할지 정말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특히 둘째 아이는 지금까지도 하루 종일 울다 지쳐요. 강아지가 진짜 떠난 거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냐 수십 번을 물으며 울기만 합니다. 밥도 잘 안 먹어요.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내성적인 성격 탓에 둘째에게는 강아지가 가장 친한 친구나 다름없었는데 그래서 더 충격이 큰 걸까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한 16년, 17년 정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충분히 성인이 된 이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감정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들에게는 정말 오죽할까. 지금도 이제 제 아이와 강아지를 함께 키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벌써부터 저에게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른인 저에게도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영님께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군요. 저도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요. 하늘나라로 간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 후로는 안 키웠습니다. 지금은 20여 년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엄두가 안 나요. 어쨌든 사람보다는 수명이 짧으니 이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보내주셨네요. 선생님, 이 첫 번째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마음이 좀 아리네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도 뭐 마음의 상처와 힘듦이 있었고 겨우 추스린 거죠. 그런데 이제 애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후폭풍을 오래 겪으니 네. 이거는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네. 곤란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른 입장에서도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다. 그래서 다시는 또 다른 그 동물을 키우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실 많이 있으시죠. 정도로 예, 마음의 어떤 상처와 힘든 감정을 겪으신 건데 요 또래 아이들에게는 더 어려운 감정인 게 맞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예. 지금 특히 이 정도 되면 아마 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렇죠. 그 즈음에서부터 시작됐던 예, 건데 가족인 거예요, 정말. 완전히 가족이죠. 예. 완전히 가족이죠. 그리고 이런 가족이 한 명이 사망을 한 것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이 충격이 어른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가족도 심지어 그럴 수 있고 반려동물을 안 키워보시거나 한 분들은 아유 적당히 하지 저렇게까지 좀 이상하다 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 혹시 이 지금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처럼 네. 이런 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센터를 찾은 부모님들, 우리 아이 또는 나의 상실감을 네. 좀 다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네. 요즘 들어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음. 뭐 그 일부 이유는 우리나라가 한 2000년도부터 이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반려동물 중에 가장 많은 수는 이제 반려견이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려동물, 즉 반려견이 보통 한 15에서 17년 정도 하면 이제 나름 천수를 다 하는 건데, 근데 지금이 2019년. 이다 보니 최근에 이제 그렇게 나름 선수를 다 하고 무지개 다리를 걷는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되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의 마음에 이제 상처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조금 마음을 추스렸는데 우리 아이들 그중에서도 특히나 우리 둘째 아이가 더 네. 많이 힘들어한다. 이제 아이가 조금 내성적이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둘째 아이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이 반려견이었다. 네. 혹시 그래서 더 힘든 것이냐? 첫째보다 네. 둘 다 힘들어하나 둘째가 유독 더 힘들어하는 이유는 혹시 그래서인 것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일정 부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뭐 아무래도 내성적, 뭐 내향적 이런 말 하는데요. 뭐 그게 아무래도 그 다양한 활동, 여러 사람과 여러 정말 그 다양한 대인관계 폭을 넓혀가기보다 네.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갖다 보니 그거의 영향들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어머니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이 깊은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도움을 좀 얻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밖에 없을까요? 네. 뭐 반려인에게 있어서 반려동물은 가족이고 삶의 동반자이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무조건적 사랑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반려동물 상실한 반려인들은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고통을 다 겪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별 겪은 사람들하고 반응이 유사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른바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펫로스 증후군 한마디로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입니다. 상실감이나 우울감이 자녀를 잃은 느낌하고 비슷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특히 이게 외부적인 원인, 그러니까 뭐 사고나 어떤 질병 같은 이유로
떠나 보냈을 경우에는 이 분노의 감정이나 자책감이 많이 생깁니다. 네. 아무튼 이 펫 로스로 인한 비애감, 이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이제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 1년 이상씩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이건 일종의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이 정도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정도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자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많이 울고 강아지를 찾고 또 나 때문인가 하는 자책감까지 네. 느끼는 것은 어쩌면 지금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건데 요게 보통은 한 2, 3개월 정도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고 네. 이후에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전문가를 꼭 만나보시는 게 네.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6310님, 저희 아들 5살인데요. 가끔씩 강아지 어디 갔냐고 찾다가 울더라고요. 짧게 울고 끝나긴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이별을 겪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이런 경우에 또 부모님들 그런 생각이 들죠. 아유, 괜히 또 반려동물을 키워서 제가 동네에서 애기한테 이런 상처를 너무 일찍 준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요. 마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FT 아일랜드예요. 새들처럼. FT 아일랜드 새들처럼 함께 하셨습니다. 기현님께서 우리 아들들이요 강아지 키우자고 졸랐는데 그때마다 너희가 잘 돌봐줄 수 있어? 라고만 물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연을 보니까 이별도 꼭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가족을 잃은 정도의 슬픔이라니요. 네, 진짜 이 상황도 고려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 하셨죠. 보통은 이제 누군가를 잃어버려서 상실감을 느낄 때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것에 좀 집중을 해보거나 새로운 네. 대상을 좀 찾아보거나 그렇잖아요.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강아지를 그렇게 예뻐하던 강아지가 이제 떠났으니까 그 마음을 또 줄 수 있는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해서 한번 키워보면 어떻겠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시련의 아픔을 겪었어요. 예를 들면. 네. 근데 빨리 그걸 잊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빨리 교제를 하려고 네. 하는 경우에 사실 잘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좋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아이가 상실감 그러니까 그걸 참 대체할 만한 걸로 잘 메꿔주자라고 네. 빠르게 제안하면은 네. 우리 부모는 이렇게 내가 힘들고 우리 뭐 흰둥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빨리 죽음을 가볍게 다루는 거야?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서 또 2차 상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는 흰둥이가 사라져서 겪는 지금 상실감을 겪고 있는 건데 바로 흰둥이를 대체할 만한 또 다른 강아지가 있다고 해서 아이의 슬픔이 바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흰둥이가 곰인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겠네요.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셨던 거, 이 감정을 좀 어떻게 부모님들이 대해 주셔야 될까요? 아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슬픔, 이 상실감. 네. 사실은 그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면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공감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공감 어렵고요. 그래서 오히려 실제적인 건 제가 보기엔 아이가 자라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를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때, 아파했을 때 자주 하던 말,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한테 혹시 이런 마음이니? 혹시 이랬을 때하고 좀 비슷해? 라고 하는 거를 더듬더듬 이렇게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애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하면 엉뚱한 얘기만 해서 애가 오히려 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애써서 마음에 접근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아이로 하여금 그래 우리 엄마 아빠도 나랑 함께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내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랑 비슷한가? 요렇게 자신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한번 좀 근접해 볼 수 있는 그 계기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겪고 있는 지금 마음의 상태를 엄마가 조금 더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네. 이런 감정이니 이때의 감정이랑 비슷하니 하고 네. 계속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아이는 부모가 나의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는 네.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네. 그래요. 그거를 너무 잘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아이들이 이제 중간중간 자라다가 반려동물에 대한 추억, 기억 같은 거를 이렇게 문득문득 떠올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사실은 많은 또 부모님들이 아이 잊어버려 뭐 잘 지낼 거야 이렇게 그냥 왜 괜히 상처를 덧내서 겨우겨우 좀 수습하고 추스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잊어버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정말 이게 걷잡을 수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사실은 본인의 상처에 대한 회복력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생각난다. 이럴 때 있었었는데 너도 생각나니? 자, 하늘나라에서 우리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충분히 그 기억과 내지는 마음에 떠오르는 것에 좀 머물러 주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간직하면서 떠나보내는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놀이플라이 강아지의 꿈 듣고 와서 첫 번째 사연 마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오시죠. 놀이플라이 강아지의 꿈 함께 하셨습니다. 자, 반려동물과의 이별. 자꾸만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기억, 추억들이 막 떠오를 때마다 부모님들이 그걸 잊어버려라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반려동물을 기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요즘은 그 반려동물도 떠나고 나면 장례식 치러주기도 네. 하고 그렇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도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이 절차들도 함께 네.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방법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예. 사실 반려동물 이제 상실하면 아주 현실적으로 반려동물이 사용했던 뭐 밥그릇, 뭐 침대, 담요 이런 거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당장의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유품을 좀 점차적으로 하나씩 어떤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거. 근데 그것도 그냥 뭐 은근슬쩍 몰래 그냥 쑥 빼기보다는 눈치도 살피시지만 요거 괜찮겠냐, 요거 좀 옮겨놓자, 당장 아주 없애버린다 이런 거보다 뭐 옆 방으로 옮겨놓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어떤 것을 해야 충격이 좀 완화되고 네. 하는 마음의 준비에 네.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건과의 작별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네. 천천히 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이 좀 덜한 거군요. 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반려동물 떠나고 나면은 다시는 안 키워. 네. 아이들이 상처받아서 다시는 네. 안 해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지내실 수 있죠. 음. 다시는 반려동물은 키우지 않고 지내실 수 있는데, 네. 이게 상담소에 있다 보면, 반려동물을 상실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반려동물 상실한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누구랑 헤어졌어요. 아니면 지인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이게 상처가 더 씌워지면서 이제 크게 확 붉어지는 거죠. 반대도 있어요. 네. 어렸을 때 뭐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을 상실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반려동물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걷잡을 수가 없네요. 자, 제 얘기는 생각보다 우리는 반려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그래서 동물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결국 이게 애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애착 상처, 뭐 애착 외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동물 상처 커? 그러면 뭐 동물 안 키우면 되지라고 하기에는 이후에 어떤 인간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그 상흔이 네. 남아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을 안 키울 수도 있고, 네. 반려동물을 키울 수도 있고, 라는 거가 또 결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여행 스케치 왠지 느낌이 좋아. 1부 끝곡으로 전해드려야겠네요. 좀 서둘러서 1부 마무리하고요. 선생님과 2부에 1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